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강사 이주환입니다. 오늘 근육학 시간 두경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경부에 해당되는 12번째 근육인 후두하근, 뒤통수 밑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근육이 이제 후두하근인데요. 후두하근은 오른쪽에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헤드치 고스트, 즉 두통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즉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서 보면 이 후두하근은 몇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지냐? 좌우에 4개씩, 그래서 총 8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근육들이 상두사근, 하두사근, 그리고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 이렇게 4개가 좌우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8가지의 근육이 이루는 것이 후두하근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소우두직근과 대우두직근인데요. 지금 사진상에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소우두직근입니다. 소우두직근에 붙는 기시점은 뒤통수의 하항선 내측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항선이 어디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즉 위에 사진 보면 이 위쪽에 있는 튀어나온 윤기를 우리는 외후두 윤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후두 윤기에서 옆으로 생기는 선을 상항선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다시 윤기를 따라 내려와서 이 만들어지는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선을 지금 말하는 하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우두직근은 이 하항선의 내측에 붙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항선을 그으면 이 위가 아니고 여기 이 밑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인데 이 소우두직근은 지금 이 하항선의 안쪽에 붙어 있게 되고요. 반대로 대우두직근 같은 경우는 하항선의 외측 또는 소우두직근의 외측이기 때문에 이 하항선의 외측 쪽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지점을 보면 소우두직근은 내려와서 이쪽에 붙습니다. 여기가 C1, 첫 번째 경추의 극돌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1경추. 그러니까 C1의 극돌기, 가시돌기라고 하고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고 하죠. SP. 라고 하는 곳에 C1의 SP에 붙는 것이 소우두직근. 그리고 이 대우두직근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더 내려와요. 여기는 C2, 제2경추의 극돌기니까 C2의 S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번과 1번 소우두직근과 대우두직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두사근과 하두사근이 있는데 먼저 상, 위에 있다는 말이고 하는 밑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근이란 여기서의 사는 빗장, 그러니까 사선 섬유할 때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선 섬유의 근육, 밑에 있는 사선 섬유의 근육이라는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3번을 말하고 있고 위에 있는 상두사근 그리고 4번 하두사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상두사근 같은 경우는 지금 2번과 1번 소우두직근과 대우두직근보다 약간 위쪽에 붙어 있죠. 기시가. 그래서 후두의 상항선과 하항선 사이에 약간 외측 그리고 대우두직근의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이 대우두직근보다 더 위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 하항선과 이 상항선의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 사이에 가장 외측에 붙어져 있는 것이 상두사근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두사근은 기시가 1번 경추의 횡돌기에 붙어요. 4번이 붙는 시작점이 1번 경추의 횡돌기. 그러니까 C1의 횡돌기니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 TP에 붙게 되죠. 그리고 상두사근의 정지는 또 이 횡돌기에 붙게 돼요. 그래서 상두사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위에 있는 곳에서부터 밑에 있는 C1의
횡돌기에 붙고, 그리고 하두사근은 계속해서 C1의 횡돌기에서부터 C2의 극돌기로 가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예요. C2의 극돌기, C2의 SP에 붙는 것이 하두사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지배는 이 첫 번째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해부학적인 위치를 그 3D 해부학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3D 해부학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뼈죠, 머리뼈. 우리 두개골이고, 이 두개골의 아래에 이 근육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근육들이 붙어 있고요. 소우두직근, 그리고 대우두직근, 그리고 상두사근, 하두사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좌우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외우두윤기 어딘지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외우두윤기죠. 그 외우두윤기에서 옆으로 상항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하항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만 보게 되면 이 근육들이 어떤 수평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자,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죠? 지금 다 사선으로 생겼죠? 특히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상두사근은 방향성이 뒤에서부터 아래 밑으로 내려오는, 앞쪽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고, 하두사근은 오히려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방향인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 소우두직근의 방향과 그리고 대우두직근의 방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육의 기능 하나하나가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3D 해부학을 보고 왔는데, 이 근육들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후두학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능이, 자, 1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머리를 고정시키고 기울이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회전시키면서 머리의 가동성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의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은 상부경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상부경추는 전체 경추 중에서 C1 첫 번째 경추랑 C2 두 번째 경추, 그리고 C1 위에 있는 후두골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상부경추인데요. 그러니까 후두골과 첫 번째 경추가 만나는 관절이 있을 거고, 그리고 C1과 C2 첫 번째, 두 번째 경추가 만나는 이제 관절이 있겠죠. 그 각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다른데, 1번에서 설명되는 것이 첫 번째 관절인 환추 후두골 관절입니다. 고리뼈, 뒤통수뼈 관절인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뒤통수뼈와 그리고 C1 사이의 관절은 굴곡 및 신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도가 굴곡이 되고요. 25도가 신전이 되는 형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때 작용되는 근육은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소우두직근, 그리고 상두사근, 그리고 대우두직근 세 가지가 작용을 하고, 하두사근은 작용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하두사근은 이 뒤통수에 붙어 있지 않고 C1과 C2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관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절이 환추 축추 관절입니다. 환추라는 것이 첫 번째 경추고, 축추가 두 번째 경추를 뜻하는데요. 이 관절은 C1과 C2 사이의 관절을 뜻하고, 이 부분을 말하겠죠, 여기. 자, 그래서 이 C1과 C2 사이의 관절에서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하두사근과 주로 이제 대우두직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C1과 C2 관절의 특징은, 위에 있는 관절은 굴곡 신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관절의 움직임은 주로 머리의 회전의 움직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담당하는 회전은 45도의 회전이에요. 이 45도의 회전이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경추의 그 정상 회전 각도는 좌우가 이제 한쪽이 90도씩 움직여야 되는데, 45도면은 50%, 즉 우리의 경추, 목에서의 회전 각도의 50%를 이 관절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하두사근, 그리고 대우두직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두사근과 이 대우두직근이 C2의 극돌기에 붙으면서 이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 대우두직근만이 이 신전과 회전에 모두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두하근의 촉진법은 지금 사진처럼 누운 대상자를 만져도 되고요. 사실 누운 사람 말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이 손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으로 뒤통수 밑에다가 손가락을 걸치듯이,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놓고 뒤통수에다가 걸치듯이 하면 이 손가락 위에 후두하근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만지기 전에 먼저 만져야 되는 것이 C2의 극돌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먼저 이 머리 쪽에 외우두 융기, 뒤통수에서 제일 튀어나온 융기를 만진 다음에 외우두 융기에서 목 쪽으로 손가락을 내리다 보면 목에서 처음 걸리는 돌기가 있는데 그 처음 걸리는 돌기를 C2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C2에서부터 이 외우두 융기 사이에 후두하근이 위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근육학의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딘지 모를 두통을 호소한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회원은 머리 안쪽이 뽀개지듯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두통이 어쨌든 머리 전체가 다 아파요. 근데 깊숙하게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뒤통수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이 안화, 눈 부위도 아플 수 있고 심하게는 이 이마까지 확산되는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양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 증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1번에서 머릿속 전체가 아파요 라고 하고요. 대상자는 후두골이 아파요. 뒤통수가 아파요. 근데 눈도 아프고 이마까지 아파요.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이제 쓰기도 하고요. 2번에서 나온 이 경화성 두통이라는 거는 머리가 굳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렇게 심하게, 그리고 후두와 삼각 부위는 이 부착부를 말하는데 이 부착부 부분에 쑤시는 통증도 일어나고 4번에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을 돌리는 각도가 제한된다. 초기 각도가 제한된다는 말은 우리가 전체 각도가 90도라고 했고 초기 각도는 C1, C2 관절에서 45도가 돌아간다 했죠? 45도까지.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까지 돌릴 때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즉, 목을 못 돌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후두하근의 문제는 이 목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그 특징적인 가동 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앞에서 후두하근에 TP가 생겼을 때의 방사통을 이제 연관통을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통증 유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클리니컬 마사지는 지금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교차 횡마찰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이 후두하근이 있는 부분을 위와 아래로 마찰을 하면서 미끄러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관리법인데 우리가 촉진할 때도 동일하게 했던 내용인데요. 내 손으로는 뒤통수를 이렇게 감싸주고 내 손가락을 뒤통수와 C2의 극돌기 위 사이, C2 극돌기와 위에 있는 외우두 융기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 손가락 안에는 후두하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로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서서히 목과 그리고 두개골이 천천히 분리된다는 느낌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때 받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호흡으로 몸을 이완하게 되면 그 제심부에 있는 후두하근을 통증 유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마사지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스트레칭법은 이제 후두하근 스트레칭도 하면서 후두하근 이외에 판상근이나 반극근 같은 심부, 경축, 이제 신전근의 스트레칭이랑 동일합니다. 옆으로 보여드리면 한 손으로는 지금 사진처럼
목 부분을 고정하고요. 반대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줘서 뒤통수를 밑으로 당겨요. 근데 여기서 이 손으로 목을 잡는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경추, 목이 굴곡이 되면 지금 이 근육들은 C2에까지밖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C2 밑에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C2 위에 상부 경추만 굴곡하는 움직임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추는 막아주고 제일 위에 있는 상부 경추만 늘려준다 생각하고 앞으로 당겨주는 그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이 스트레칭을 했을 때 TP를 제거한 이후에 실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후닥은 마지막으로 손상의 생체 역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활성화 요인, 이 근육이 왜 손상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1번에 읽어보시면 두부, 머리가 전방에 위치한 자세. 두부가 전방에 위치한 자세가 뭐죠? 바로 거북목이죠. 거북목. 거북목. 이 거북목 자세가 이 후두하근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랑 3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거북목을 만드는 자세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서 있거나 아니면 턱 밑에 손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받치게 되면 거북목이 되겠죠.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된 쌍안경, 안경을 꼈는데 안경이 잘 안 보이면 역시 앞을 볼 때 이렇게 거북목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든 이 거북목을 한다는 거는 목이 앞으로 전인이 되면서 상부경추는 신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상부경추가 신전이 되니까 그 신전시키는 근육인 후두하근은 피로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TP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성화 요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12번째 두경부에 대한 근육, 후두하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